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송아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자리가 미술 강의는 아니라서 제가 어려운 미술 용어가 나오면 혹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미술 용어는 조금 제외해 주시고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술에 대한 지식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질문하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윤송아라는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된다. 한 문장으로 기억해야 한다면 직접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한 문장 너무 어려운데요. 예술의 혼을 가득 담아서 힘차게, 멋지게 날개짓 한번 하러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네, 날개짓. 멋지네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배우로서의 또 윤송아님이 계시고 화가로서의 윤송아님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간 윤송아와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화가 윤송아가 저랑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시간이 좀 주어졌어요. 만약에 연기 연습, 연기 훈련을 한다.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그럼 그림을 그린다 쪽이신 거죠? 그렇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매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촬영이나 뭐 있을 때는 대사를 읊으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항상 음악 대신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좋은 게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재밌는 거 하나 너무 틀어놓으면은 많죠. 네. 덕분에 밤샙니다. 그러면은 사실 촬영은 저희 드라마는 스태프들 너무 많잖아요. 앞에 막 5, 60명의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이 연기랑 또 다르게 그 화가라는 직업은 혼자서 약간 고군분투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캔버스 앞에 서셨을 때 그때 느낌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간 진실의 거울을 마주한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요. 연기자를 할 때는 촬영장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대본 안에 있는 드라마에 심취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을 제 작업실에 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이라서 빈 캔버스를 보면 이제 딱 일기장을 펼친 것 같고 또 진실의 거울을 마주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나와 소통을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희가 보는 그림은 완성된 그림인데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또 작가님의 외로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복합적으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깊숙이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낙타일까? 왜 하필 낙타일까?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저희 의도긴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개나 고양이를 그리면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낙타를 그리면 왜 낙타지? 라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니까 저는 그게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페르소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이제 픽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려견처럼 그림 속에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 낙타였군요. 의도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기는 해요,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평생 낙타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뭔가 낙타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물 위주로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 속의 희노애락과 어떤 드라마와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색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희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동화를 그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을 이인화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파리에서 그 시리즈를 먼저 선보이게 됐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는 루브르 아트 쇼핑이라는 아트페어였는데 그때 사자서부터 해서 낙타부터 해서 많은 동물을 선보였었는데 그 중에 낙타가 반응이 조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젊은 작가상을 받고 그러면서 또 운 좋게 SBS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하신 드라마 작가였던 레전드급이신 노희경 작가님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인성님의 대사 속에서 제 작품 설명이 녹여지면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낙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제 페르소나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그림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 작가님의 낙타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동물이 아니라 뭔가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고 뭐 외로움이나 아니면 굉장히 당당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그림에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작가님에게 낙타는 과연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랑입니다. 처음에 낙타는 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나왔던 아이가 이 낙타인데 너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막 이렇게 벗어 던지고 싶은데 배낭처럼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 짐은 나의 삶의 무게고 나의 책임감이고 내 몸에 붙어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려고 하면 죽고 오히려 같이 갔을 때 나한테 있어서 어떤 생명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타를 계속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무게들이 그 당시 때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우리 주변의 엄마들도 뭐 자식이 짐이고 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정말 잘 나가는 CEO들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 나갈 때마다 헉헉 소리가 난다라고 하고 우리 상인들도 임대료 걱정해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뭐 어떤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낙타 이 혹이 굉장히 저한테 상징성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그리고 있고 조금 화이트 컬러가 좀 신성시하는 느낌 있잖아요. 인도에도 소를 화이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낙타는 이렇게 화이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윤송아 작가님의 낙타 안에는 윤송아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바로 저한테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힘들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또 얼마나 힘들었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앞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아예 현실을 안 봐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꿈꾸는 낙타 시리즈들은 다 낙타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나무 이파리가 하나 없는 가시나무가 특징인데 이때 저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있었을 때 낙타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 사막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낙타가 입술이 굉장히 두꺼운 가죽으로 진화하고 위장도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도 씹어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이렇게 우울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약간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 가시나무지만 굉장히 컬러풀하고 뭔가 힘차 보이고 굉장히 황량한 사막이고 회색 도시지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변해서 현실도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게 저희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부잣집 딸내미일 것 같고 고생 하나 안 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돈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누구보다
타이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빡센 뭐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그럼 이 그림은 사람 윤성화가 녹아있는 그림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제 자체? 근데 또 이렇게 색감을 화려하게 쓰시니까 되게 희망찬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밸런스 게임이 뭘까요? 제가 이지선다의 그 예시를 드릴 건데 요거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실 때 아침이 좋다, 밤이 좋다? 밤. 그러면 혼자 작업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있는 작업실이 좋다?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네. 사람들이 지켜보면 약간 의식이잖아요. 가끔 라이브 페인팅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조금 퍼포먼스 위주고 혼자 있어야지 그 또 다른 이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한 그림 다시 본다, 안 본다? 저는 늘 함께 생활해요. 제 그림들이랑. 그래서 몇 년 뒤에 그게 다시 그리거나 계속 수정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컬렉터분한테 전달될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심지어 전시장에 걸어놓고도 계속 수정해요. 그래요? 몰래 걸어놓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침에 전시장 가기 전에 좀 그리고 끝나고 막 그리고 몰래 그리고. 그럼 저희가 보는 작품이 미완성일 수도 있는 거네요. 나중에 또 고쳐질 수도 있는. 인생은 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그러면 내 작품을 팔았을 때 행복하다, 섭섭하다? 둘 다인데 처음엔 엄청 울었었어요. 너무 섭섭해갖고 한 번은 컬렉팅이 됐다가 제가 다시 되사온 적도 있어요. 너무 진짜요? 속상했는데 이제는 조금 해탈을 해서 작품을 시집 보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같은 느낌도 있겠네요, 진짜. 이제 얘네들이 계속 활동을 해줘야지 그 다음 아이들이 또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되는 것. 한 사람이 작품을 소장하는 것. 한 사람의 작품 소장. 한 사람이 온전히 소장하는 게 훨씬 좋으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학창 시절로 따지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남자가 날 더 사랑해 좀 더 좋은 거잖아. 그 농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 컬렉팅이라는 거는 가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때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예쁘다고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아해야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트페어에서도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 보면 3일 내내 오시다가 마지막 날 컬렉팅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작품이 꿈에 나온다 그러고 정말 반려견처럼 계속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없는 삶. 너무 어렵다.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근데 연기를 통해서 삶을 배워서 작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연기 없는 그림 있는 삶으로 갈까요? 다른 데서 삶을 배워볼까요? 그러면? 네네, 괜찮아요. 아주 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내가 진짜 정말 계속 그림을 그려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했던 순간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뭐 화가하면 굶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고3 입시 딱 6개월 전에 미술학원을 처음 갔어요. 그 전까지는 운명을 거부했던 거죠. 근데 사실상 미술 작가로서 전시는 제가 중학교 때 스타트를 했어요. 굉장히 일찍 스타트했거든요. 너무 그림이 좋고 그래서 그리고 뭐 온갖 미술 대회도 다 나가고 활동을 누구보다 많이 했으면서 정작 본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굶어 죽을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배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뭐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하필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좀 이제 성장기 때 많이 불안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 굶어 죽더라도 화가를 하자.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그냥 굶어 죽지 뭐 이러면서 그냥 스타트를 했었는데 막상 스타트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데만 봐서 그렇지 우리들 맨날 이렇게 드라마 볼 때도 주인공만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역 배우도 그렇고 엑스트라도 그렇고 다 먹고 살거든요. 아, 그쵸. 그렇긴 하죠. 미술 작가도 마찬가지로 다 먹고 살기는 아.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알바도 하고 미술학원에서 알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미술 작가로 데뷔를 하고 미술학원 알바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본업만으로 생계가 된다는 점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의심의 순간에서도 계속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뭔가? 그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기왕 사는 거 한번 날개점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냥 살다가 눈을 감는다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미술 작가들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도 고우정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아야겠다. 힘들더라도 개척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의상도 그렇고 정말 아까 헐헐 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가로서 정말 요즘이 가장 헐헐 나시는 시기가 아닌가. 너무 이 공간과도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예쁘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해서 너무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날아보려고 해요. 9월부터는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몽골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또 몽골에서 사는 낙타인데 진출하게 된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뉴욕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밖에 재미있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네, 아직은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튼 더욱더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될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까먹은 내용이 있어요. 네네. 올해부터 제가 특이한 도전을 저에게는 특이한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이죠?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있는데 방콕에 다음 달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콕에 보시면 바이옥 타워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63빌딩처럼 굉장히 높은 타워가 있어요. 그 안에 미디어 아트 뮤지엄이 있는데 저의 작업들과 노고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전시관이니까요.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꼭 들려주세요. 정말 전 세계로 헐헐 날고 계시네요. 네, 헐헐 기대하겠습니다. 날고 이제는 네. 순수 서양화 작가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또 제품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이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라이브 페인팅들도 많이 계획돼 있어서 앞으로는 좀 멀티 아티스트로서 활동해보면 어떨까. 저 스스로 직업을 멀티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앞으로는 해볼까라는 생각하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멀티 아티스트 윤송아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품도 보고 뭔가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언노운 바이브 더 스테이지가 만들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작품을 만나고 작품 뒤에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내 자신까지 만나는 것. 윤성아 작가님께 큰 박수로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이번엔 음악으로 이어볼 텐데요. 잠시 후 만나실 뮤지션은 홍기현 씨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마음속에 남았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무대를 정리하고 음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밸런스 게임은 제가 이지선다를 드리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아침, 밤. 밤. 혼자 작업, 사람들이 있는 작업실. 혼자요. 혼자,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하겠죠. 완성한 그림을 다시 본다, 안 본다? 전 늘 함께해요. 네. 오. 제 아이들인데 시집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함께 해야죠. 그쵸. 항상 옆에 두고 보시는구나, 네.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네, 늘 자기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디벨롭할까 생각하고 스스로 혼냈다가 칭찬해주다가 어쩐 땐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하다가 어떤 날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어떤 날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시네. 네, 지난번 한 번은 그림을 한참 보고 있다가 유화가 마르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네. 날파리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갖고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파내야 되나 위에 덮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두껍게 덮어놨어요. 그럼 거기 생명이 들어가 있네요. 비밀이에요. 어느 그림에 있는지는. 그러면 다음 질문. 내 작품을 팔았을 때 행복하다, 섭섭하다.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젠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울고 불고 하다가 컬렉팅 하신 분한테 다시 제가 되사가고 싶다고 네. 한 50만 원만 얹어서 사갈게요 막 이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많이 컬렉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낙타의 다리가 3개예요. 뭐 어떤 장애인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면서 완전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또 특이점은 같은 공간에 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영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좀 더 깊숙이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낙타일까? 왜 하필 낙타일까? 왜 낙타지? 라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니까 저는 그게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페르소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이제 픽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려견처럼 그림 속에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 낙타였군요. 의도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기는 해요,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평생 낙타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뭔가 낙타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희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동화를 그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을 이인화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파리에서 그 시리즈를 먼저 선보이게 됐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는 루브르 아트 쇼핑이라는 아트페어였는데 그때 사자서부터 해서 낙타부터 해서 많은 동물을 선보였었는데 그 중에 낙타가 반응이 조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젊은 작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있는데 방콕에 다음 달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콕에 보시면 바이옥 타워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63빌딩처럼 굉장히 높은 타워가 있어요. 그 안에 미디어 아트 뮤지엄이 있는데 저의 작업들과 노고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전시관이니까요.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꼭 들려주세요. 정말 전 세계로 헐헐 날고 계시네요. 네, 헐헐 기대하겠습니다. 날고 서양화 작가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또 제품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이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라이브 페인팅들도 많이 계획돼 있어서 앞으로는 좀 멀티 아티스트로서 활동해 보면 어떨까? 저 스스로 직업을 멀티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앞으로는 해볼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멀티 아티스트 윤송아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품도 보고 뭔가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언노운 바이브 더 스테이지가 만들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